매년 김장날 아침 배추보다 더 쌓인 건 정순의 원망이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시누이 명자가 빈손으로 마당으로 들어왔다. 언니 또 김장해? 나는 김치만 챙겨가면 되잖아? 익숙한 뻔뻔함에 정수는 땀 섞인 고춧가루를 명자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었다. 매번 가져가기만 하는 낯짝은 내 특기냐? 김장할 손은 없냐? 그 순간 명자의 입꼬리가 마귀 같은 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정순의 얼굴빛이 굳어지고 주변은 싸늘히 얼어붙었다. 어차피 언니는 김치 말곤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순간 배추 더미 위에 고춧가루가 흩날리며 공기가 팽팽해진다. 이 자리에서 터진 말 한마디가 집안 전체를 뒤집을 폭탄이 될 줄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댓글은 덕담 한마디면 됩니다. 늘 건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골 마을 박정순의 집 마당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럭 한 대 분량의 배추가 들어왔고 정수는 새벽부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솜씨로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소금물에 절이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 같았죠. 정순의 나이 68,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녀는 김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 올해도 김장하시네요. 그 손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생 해온 거라 손에 익었을 뿐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순의 김장 솜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타이밍, 양념의 배합, 젓갈을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매년 김장철이 되면 이웃들은 정순의 집 앞에 줄을 서서 김치를 얻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박명자 때문이었죠. 명자는 정순보다 3살 아래인 65살 시집을 가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명자는 김장철만 되면 어김없이 정순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와서는 김치통만 들고 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매번 얻어가기만 하는 걸까? 한 번이라도 같이 담그자고 하면 안 되는 걸까? 배추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정수는 속으로 욕을 삼켰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시누이라는 관계가 주는 부담감,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 정순을 짓눌렀죠. 정순의 남편 박태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정순과 함께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집은 마을에서 제법 큰 편에 속하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죠. 태수가 죽기 전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당신이 평생 고생한 대가요. 내가 없어도 이 집만은 지켜야 해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돼요. 정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 바로 이 집이었으니까요. 이 집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정순과 태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정순의 집을 드나들었고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기도 하고 마당에 있는 과일을 따가기도 했죠. 정수는 그런 명자를 보며 불편했지만 차마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동생이었고 혈육이었으니까요. 김장을 하는 날 정수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빨간 고춧가루를 풀고 마늘과 생강을 갈아 넣고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적당히 섞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채를 넣고 쪽파를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렸습니다. 정순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길에서 나오는 김치는 마을에서 최고로 손꼽혔죠. 아들 민호도 가끔 집에 와서 어머니의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에요. 민호는 올해 42,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순의 유일한 자식이었고 정순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순은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민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지금은 비록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정순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정순이 김장을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추를 나눠달라고 했고 누군가는 김치를 좀 얻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모두에게 너그럽게 나눠줬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세요. 올해는 배추가 많이 남았어요. 정순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명자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었죠. 명자는 이웃들처럼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김치를 받아갔죠. 해질 무렵 정순은 마당에 쌓인 배추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도 명자가 올까? 또 빈손으로 와서 김치통만 들고 갈까? 정순은 그런 생각을 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가 물과 함께 흘러내렸고 정순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정순은 침대에 누워 남편 태수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이 있었다면 명자도 함부로 굴지 못했을 텐데. 정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추는 이미 절여져 있었고 이제 양념을 버무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정순은 커다란 대야 앞에 앉아 손에 고춧가루를 묻히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한이 폭발하겠지. 언젠가는 명자에게 할 말을 해야겠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순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큰 불길이 될 운명이었죠. 정순은 배추를 버무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김장이 평생 해온 김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습니다. 김장날 아침 정순은 마당에서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고춧가루가 빨갛게 물들었고 양념 냄새가 온 마당에 퍼졌죠. 정순은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버무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오늘도 명자가 올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오전 10시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었고 예상했던 대로 명자가 빈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가벼운 옷차림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정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올해도 김장했네. 나 좀 늦었지? 명자는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긴 뭘 늦어. 이제 막 버무리기 시작했어. 명자는 마당 한쪽에 쌓인 김치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맛 좀 보게 김치 좀 담아줘. 애들이 기다린다니까. 언니도 알잖아. 우리 조카들이 언니 김치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 매년 똑같은 태도. 명자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김치를 얻어갔죠. 정수는 올해만큼은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정수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런데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을 이제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이 바짝 말랐죠. 매번 얻어가기만 하고 같이 담근 적은 없지 않니? 배추라도 사오거나 아니면 손이라도 보태주면 좋을 텐데. 나도 혼자서 이 많은 김장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는 정순을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배추를 사와야 해?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언니 혼자 집이야? 정수는 명자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태수가 나한테 남긴 집이야. 명자는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 재산이 다 언니 거야? 우리 몫도 있는 거 알지? 오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은 우리 가족 것이었어. 언니가 혼자 다 차지한 것처럼 굴지 마. 나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명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 집은 태수가 나한테 남긴 거야. 우리 둘이 평생 고생해서 지킨 집이라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야?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오빠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법적으로 말이야. 언니가 혼자 다 차지할 생각은 하지 마.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은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졌다를 반복했죠. 정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명자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내 언니야.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라고. 내가 이 집에 무슨 권리가 있어? 명자가 정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노릇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데? 김치 몇 통 얻어간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오빠 동생인데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아깝지 않아. 하지만 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게 싫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년 빈손으로 와서 가져가기만 하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 집까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명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가족인데.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이 집의 절반은 내 몫이야.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정수는 명자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정순이 인색하고 이기적이라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앞으로는 김치 얻어가지 마. 내가 필요하면 내가 담가 먹어. 그리고 이 집은 내 것이야. 태수가 나한테 남긴 거라고.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김치 얻어가지 말라고?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집은 오빠 것이었고, 오빠가 없으니 나도 권리가 있다고. 김치 정도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어. 아니, 이 집 자체가 내 것이기도 하다고.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태도가 너무나 황당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정수는 고개를 돌려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명자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서 있다가 마당 한쪽에 놓인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언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조만간 보자고. 이 집이 누구 것인지 확실히 알게 해줄 테니까. 명자는 김치통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만간 보자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명자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자가 저렇게 나오는데, 이 집까지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자 눈가가 따갑게 아팠죠. 하지만 정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직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정수는 다시 배추를 버무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만은 지켜야 해. 태수가 나한테 남긴 유일한 것인데.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명자와의 다툼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명자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 집은 오빠 것이었고 나도 권리가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지만 설마 명자가 정말로 무슨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장을 보러 마을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정순이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매물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매물로 나와 있어? 정수는 부동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정순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밖에 붙어 있는 저 집 말입니다. 저거 제 집인데 왜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중개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혹시 박정순 씨이신가요? 네, 제가 박정순입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는 박명자 씨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뭐라고요? 박명자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이 집은 제 남편이 남긴 집인데.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박명자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정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집의 소유자가 박명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남긴 집인데 어떻게 명자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상속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를 거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들고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명자가 내 집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정수는 걸으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정수는 곧바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민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정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다. 우리 집이 고모 이름으로 바뀌었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에 갔더니 우리 집 등기가 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며칠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대.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나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호는 즉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고모가 무슨 수법을 쓴 건지 알아봐야죠. 정수는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남편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남긴 집을 명자가 빼앗아 갔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집을. 정순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자가 정말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명자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고모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낼 거예요. 정수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정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자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민호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분명히 불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어요. 고모가 무슨 수법을 쓴 게 분명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분명히 이 집을 나한테 남긴다고 했어. 유언도 남겼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법무사 사무실에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고모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호와 함께 명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한테 똑똑히 따져 물을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정순과 민호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왔어? 민호도 함께 왔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야, 내 남편이 남긴 집이 왜 내 이름으로 바뀐 거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명자는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내 손에 넘긴 거야. 오빠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했었어. 그걸 이제야 처리한 거지.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짓말 마. 태수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태수는 분명히 나한테 이 집을 남긴다고 했어. 유언도 남겼다고.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유언? 그런 거 없어. 오빠는 죽기 전에 나한테 집을 넘기기로 했어. 언니는 평생 내 목 뺏어가더니 이제야 정리된 거지.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민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명자는 민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 등기부등본이 증거야.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이제 내 거라고. 정수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언제 내 몫을 뺏어갔다고 그래.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태수와 함께 이 집을 지켰고 너한테 해준 것도 많았잖아. 김장도 매년 나눠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는데. 명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김치 몇 통 준 게 자랑이야? 언니는 이 집을 혼자 차지하고 나는 평생 빈손으로 살아왔어. 오빠가 죽기 전에 나한테 약속했어. 이 집은 내 것이라고. 언니한테 빼앗긴 몫을 돌려받는 거라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태수는 죽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 이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한 대가라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명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 언니가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는 내 거야. 이제 언니는 그냥 얹혀 사는 처지일 뿐이야.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고모가 무슨 수법을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명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해결해봐. 하지만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정수는 명자의 차갑고 냉정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명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정수는 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명자야, 너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언니가 가족 대접을 제대로 해줬어? 평생 나는 뒷전이었잖아. 이제 내 몫을 찾는 거야. 언니가 불만 있으면 법원에 가든지 해.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대문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명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죠. 정수는 평생 명자를 시누이로 대접했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순을 배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우리 집을 빼앗겼는데.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고모가 무슨 수법을 썼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싸워서 집을 되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집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에 앉아 남편 태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명자가 우리 집을 빼앗아 갔어요. 당신이 남긴 유일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정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순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죠. 정순과 태수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집, 그 집이 이제 명자의 것이 되었다는 현실이 정순을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 집 되찾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수는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순의 집이 명자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이웃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정순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정순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집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정수는 몇몇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순 씨 오네. 집을 빼앗겼다면서 신우이한테 당했다던데. 참 안 됐어. 정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시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정수는 배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서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배추를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일은 어떻게 됐어요? 신우이가 정말 집을 가져가셨다면서요?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진 것이었죠. 그건 아직 해결 중이에요. 에고, 참 안 됐어요. 평생 지켜온 집을 빼앗기다니. 신우이가 너무하네요. 정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서둘러 물건값을 치르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동네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새 옷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한 채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자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명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오빠가 나한테 물려준 거라고. 언니는 그냥 얹혀 사는 처지일 뿐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명자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찼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평생 내 목 뺏어가더니 이제야 정리된 거야.
이제 저 집은 내 것이고 언니는 나가야 해. 그 광경을 집 안에서 지켜보던 정수는 창문 너머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당당한 모습에 정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시장에서의 수군거림, 그리고 명자가 동네 한복판에서 큰 소리친 일까지. 민호는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민호는 당장 명자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정순이 말렸습니다. 민호야, 그러지 마. 더 큰 싸움이 될까봐 무서워. 엄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고모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모욕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정수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엄마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민호는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다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순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정순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도 빼앗기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는데. 하지만 정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들 민호가 있었고 남편 태수가 남긴 집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정수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명자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태수가 남긴 집은 내 것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수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보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법무사랑 상담했어요. 고모가 한 일은 명백히 불법이래요. 우리가 증거만 찾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 민호는 엄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예요. 고모한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아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민호와 함께 남편 태수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관한 서류나 유언장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정수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책장 뒤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셨을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서재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셨어. 거기 오래된 서랍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정순과 민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태수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오래된 책상과 서랍장이 놓여 있었죠. 정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수와 정순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민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나왔죠. 정수는 사진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장부와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정순에게라고 태수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 민호가 다가와 봉투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펼쳤고 남편 태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고 우리 가족을 지켰죠.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지켜온 소중한 보금자리이고 나는 이 집을 당신에게 남겨요. 이 집은 당신의 평생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거니까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요. 명자가 혹시라도 이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은 분명히 당신 거요. 내가 직접 작성한 이 문서가 그 증거예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 박태수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줬다니.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태수의 친필로 이 집은 아내 박정순에게 상속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태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태수가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상속 문서예요. 민호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순도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태수의 글씨였고 도장도 태수의 것이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태수의 진심이었구나. 정순은 서류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명자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었죠. 다음 날 정순과 민호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태수가 작성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자 상속 문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명자가 집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명자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민호와 함께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태수의 친필 문서를 들고 갔죠. 명자는 대문 앞에서 정순과 민호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또 왔어? 이제 포기하지 그래.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정수는 태수의 친필 문서를 꺼내 명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읽는 명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뜻은 분명해. 이 집은 내 거야. 태수가 직접 작성한 문서야.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명자는 서류를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가 어떻게 집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아요. 위조 서류를 사용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썼겠죠. 이건 범죄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명자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몫을 찾은 것뿐이야. 평생 언니한테 당했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당한 게 아니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한테 해준 것도 많았고, 가족으로 대접했어. 하지만 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욕심을 부렸어. 명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순과 명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동안 얻어가기만 하더니 결국 욕심이 화를 불렀네. 정순 씨가 증거를 찾았나 봐. 명자 씨 얼굴 좀 봐. 명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정수는 서류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명자야. 명자가 서류를 떨어뜨린 순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명자는 창백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 집은 내 거야. 명자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그만해. 남편의 뜻은 분명해.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어.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몰라. 나는 평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오빠가 죽고 나서 이 집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는데. 정수는 명자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힘들었던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거를 빼앗을 권리는 없어. 나도 평생 고생하며 살았어. 이 집은 나와 태수가 함께 지켜온 거야.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집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버티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명자는 민호의 말에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불렀네. 매년 김치도 얻어가고 잘해주는 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정순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평생 시누이 챙겨주고 살았잖아. 명자는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수는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일어나. 이제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 집 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정수는 명자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자가 불쌍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수는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집을 빼앗겼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민호는 차를 가져와 정순과 명자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법무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등기 복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정말로 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제 등기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박정순 씨가 정식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법무사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집을 되찾은 것이었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 집을 지켰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후 명자는 정순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내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정수는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내 방식은 잘못됐어.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언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명자는 정순의 차갑고 단호한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정순의 집 등기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정수는 집 안을 돌아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정순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남긴 유산을 지켜낸 것이었죠.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엄마, 고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더 이상 명자를 돌볼 수 없어. 명자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민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명자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정순을 배신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마을 사람들은 정순이 집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의 집 앞에 모여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잘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명자 씨는 정말 너무했어요. 정수는 이웃들의 위로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정수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집을 지켰어요. 당신의 뜻대로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정순의 마당에는 올해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김장은 지난해와는 달랐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한이 없었죠. 오직 감사함과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새벽부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솜씨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죠. 민호도 일찍 집에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무 좀 씻을게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네. 함께 김장을 하며 웃음 지으며 정수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전 10시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정순의 김장을 돕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 우리도 좀 도와줄게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에고, 고마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웃들은 배추를 버무리고 김치통에 담고 마당을 정리하며 정순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힘든 시간 동안 이웃들이 보여준 위로와 응원이 정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김장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명자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정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연락도 없고 마을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명자 씨도 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집을 되돌려준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순에게 사과 편지 하나를 남기고 말이죠.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정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은 명자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자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명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수는 더 이상 명자를 용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당에는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엄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김장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이번 김장은 서름의 김장이 아니라 희망의 김장이야. 우리가 함께 이겨냈으니까. 정수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이웃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정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김치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도 넉넉하게 담갔으니까 다들 가져가세요. 나누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정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자는 받기만 했지만 정수는 나누는 것의 기쁨을 알고 있었죠.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정순과 민호는 마당에 앉아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올해 김치는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콤함, 배추의 아삭함, 젓갈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엄마, 이 김치는 정말 최고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네. 정수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김치에는 정순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극복의 의지가 모두 녹아 있었죠. 밤이 되자 민호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김치통을 가득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가져가서 먹어. 그리고 가끔 집에 내려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엄마도 건강 챙기시고요. 민호는 엄마를 꼭 안아주고 차에 올랐습니다. 정수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 태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집을 지켰고 명자도 물러갔어요. 이제 나는 당신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당에 나가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김치통 하나하나에는 정순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김치를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명자와의 갈등도 집을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진짜 가족의 온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정수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가을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순의 삶이었습니다. 정순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줄 김치를 담아야 했죠. 정수는 김치통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김치는 서름의 김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이지. 정순의 집에는 이제 진짜 가족의 온기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떠났고 정수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정수는 이 집에서 민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 오면 정수는 다시 김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 찬 김장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응원이 됩니다. 사연 전시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